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빅테크 첨단 무기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소식들을 좀 봤을 때는 종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네네. 시작이 된 첫 발을 좀 뗀 날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빅테크가 여기도 같이 좀 포함이 되나 봐요. 근데 빅테크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보니까 빅테크들은 여기 포함이 되는 것보다 빅테크들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에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종전에 맞춰서 많은 로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줄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폴란드와 이제 사이버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폴란드 군과 협력해서 사이버 봉화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렇게 약간 국경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0억 달러 투자 두 번째인데요.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제 종전과 관련해서 뭔가 선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경우 이제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이 폴란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클라우드 인프라를 하면서 뭔가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 관련된 뭔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뭔가 하면서 유럽 쪽에 선정을 하면서 많은 것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 전체나 이제 이쪽 우크라이나 쪽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는 게 되게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랫동안 이제 하지 않던 AI 무기에 대한 윤리가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을 자신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금지 이제 하는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AI 관련된 자신들이 무기 개발을 이제 금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무기 감시 윤리 지침을 2018년에 제정했는데 요 무기 감시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AI 무기를 이제 제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기술이 사실은 구글은 상당히 뛰어나요. 이 부분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잘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이 했는데 미국, 중국 간에 이제 패권 전쟁도 되게 심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좋았었는데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랍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BBC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항의도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항의도 많이 성명서 많이 발표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하고 프로젝트 갱신 여부도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스라엘 정부 넘버스 12억 달러 무기 계약 최근에 이제 계약도 체결하고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좀 전에 메타가 최근에 라마라는 군사 그 언어가 있는데 AI 언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라마를 이용해서 몰래 언어도 만들고 로봇 챗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빅테크들도 일단은 첨단 무기 시장에 같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3일 지난주였네요. 구글 CEO랑 같이 AI 협력 개발을 또 체결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것처럼 추정이 되는 네네네. 그러한 사이버 보안들이 좀 많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런 첨단 무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향후 봤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게 법 제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게 계속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유럽의 접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늘 문제가 돼요. 여기서 계약 문제가 늘 되고 유럽은 여기다 많은 투자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이 접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되고 사실 윤리적으로 이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몇 년간 좀 계속 걸릴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몇 년간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나서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거친 다음에 재정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된 건 아니기 네네네네.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을 비롯해서 다들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 안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키워드에 지금 우리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첨단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방산 쪽에서도 첨단을 좀 같이 결합을 해보면 드론이나 뭐 우주항공 쪽에 대한 성장성도 앞으로는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좀 들긴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각을 좀
좀 가지고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첨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보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쪽이 아니라 아예 이제 빅테크 쪽은 그런 쪽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쪽이 아니라 아예 정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넘어선 빅테크는 그런 쪽을 다루는 게 아니라 AI 쪽을 주로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져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아예 정보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정보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아예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빅테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쪽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